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켓 투자 키워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한동대학교의 김학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선정하신 키워드들 화면으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학주의 마켓 투자 키워드입니다. 컨텐츠, 소프트웨어를 리드하는 IT 하드웨어라는 주제로 도움 말씀 들어보겠고요. 재정 지출로 국채 공급이 증가할 때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짜봐야 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채권 담보보증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고요. 네이버 라인과 야후재팬 통합의 시너지가 어느 정도 날 것인지 여기에서의 투자의 아이디어도 얻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대만 증시 최근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죠. 각관 지수가 무려 10주 연속 랠리를 이어갔는데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인 거는 우리나라와 같은데 대만은 왜 이렇게 선전할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여기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봐야 할 텐데 일단은 또 대만 애플의 아이폰 부품을 많이 공급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대만은 이제 IT 부품 그 자체죠. 예. 네. 요즘에는 이제 그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보다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더 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개개인이 콘텐츠를 좀 원하는 대로 제작을 하려면 결국은 그 카메라를 비롯한 그 스마트폰의 기능이 좀 고도화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 좀 더 나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일단 하드웨어의 성능이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네. 거를 지적할 수 있겠고 또 이제 5G 초고속 통신 덕분에 이제 그 3월 인터넷 보급이 빨라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면 기계가 뇌를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의 기능이 필요한 그런 낸드 플래시 메모리 그리고 네. 이제 그 받은 정보를 좀 더 빠르게 프로세싱하려면은 이제 DRAM 이런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기계가 그러한 정보들을 좀 분석을 해서 지 나름대로 뜻하는 바를 이제 표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 이제 디스플레이의 기능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자동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에 그 전화기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이제 자신의 상태라든가 주행 환경 같은 것들을 중앙 서버나 아니면은 운전자한테 이제 표시해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동차가 디지털라이즈 될수록 그러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기능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건 요즘에 이제 차를 사는 사람들이면 아마 그런 거를 다 눈치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지난번에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원격 진료가 많이 보급될 수밖에 네.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이제 그 센서라든가 아니면 OLED 같은 게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콘텐츠라든가 서비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의 진화를 위해서라면 하드웨어가 먼저 기능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그 새로운 수요가 생길 때 항상 이 백워드 인더스트리가 먼저 협상력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 신경제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백워드인 이 소재 쪽에서는 역시 그 반도체나 OLED 같은 수요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등 이 센서를 비롯한 그 이 IT 부품의 수요의 증가세가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시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앞서서도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짜봤는데 이러한 종목들 우리가 더욱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큰 그림을 먼저 그려주셨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 국채 발행량을 올해 120조 원에서 내년에는 조금 더 늘린다고 합니다. 약 150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채권 공급이 늘어나면서 채권 가격도 하락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또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어떤 연쇄적인 효과가 나타날까요? 예, 그러니까 채권 공급이 늘어서 채권 가격 하락하면 예. 그만큼 채권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뭐 이미 이제 소비자들이나 한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저금리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버티질 네. 못하게 되고 그럼 이제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그런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채권 공급량은 늘어나겠지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충분한 채권 매수 대기세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채권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 지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은퇴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채권을 사고 싶었죠. 근데 미국을 제외하면 특히 이제 사람들이 국채를 사고 싶었는데 미국 말고는 이제 그 균형 재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국채 공급을 제대로 안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시장에 있는 그 돈을 푸느라고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들여갔죠. 그러니까 채권이 이제 풍기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제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의 연기금이라든가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네. 그 IFRS 17이 이제 발효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도 시가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듀레이션 매칭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이 채권, 그 장기채 같은 걸 더 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이 채권의 매수 대기세는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문제는 이렇게 낮은 금리에서 채권을 사고 싶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그 채권 투자 수익에는 이자 수입하고 시세 차익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자 수입은 지금 너무 낮으니까 이제 시세 차익만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네. 정부가 우리 채권을 언제 사줄까 이것만 봤는데 유럽에서 이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딱 시작되니까 그 시작하자마자 그냥 차익 실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채권 가격이 조금 내려가면서 예. 채권 금리가 올라왔었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낮은 금리에 대해서 이제 식상해 있는가 이런 거를 읽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민간에서 채권을 안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사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붕괴를 못 참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는데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됐다. 그럼 그만큼의 물량을 아마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라도 그걸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스테럴라이즈 한다고 하는데 예. 그럴수록 시장에 돈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실물 자산의 가격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사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제 그 좀 어떤 상황이 와도 수익이 안정적일 만한 것. 그러니까 뭐 안정적인 수요가 있거나 아니면 핵심 어떤 걸까요? 경쟁력이 있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예를 들어드리기로는 그 컴캐스트 같은 그 미국의 컨텐츠 업체들 그리고 로키드 마틴 같은 미국 국방주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예로 들어드렸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러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또 눈여겨볼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CLO, 그러니까 대출 채권 담보보증권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일본에서 많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이 CLO 매수가 좀 주춤하다고요?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것도 거의 예.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생각하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CLO와 비슷한 형태로 CDO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부채 담보보증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제 서프라임 사태 때 CDO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상당히 두려웠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CLO나 CDO나 이런 원리금 수입을 그 신용등급에 따라서 여러 트렌치로 나누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제 좀 더 자유롭게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에 레버리지까지 걸 수 있는 이런 구조와 상품이다라는 건 비슷합니다. 근데 CLO는 그야말로 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대출에 투자 목적물을 삼고 네. 있고 CDO는 주로 이제 부동산 모기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확실히 CLO가 CDO보다는 좀 안전합니다. 왜 그러겠죠. 그러냐면 이 기업 대출이니까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애널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기업을 분석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 기업 분석이 쉽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CLO가 CDO보다 좀 규제가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레버리지 말씀을 드렸는데 CLO 같은 경우에는 6배 이상을 레버리지를 못 걸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규제가 되고 있고. 예. 그래서 AAA라든가 AA 정도의 그 CLO가 부도나는 경우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보수적인 일본인들이 이 CLO를 좋아하고 지금 세계 CLO 시장에서 15% 정도를 일본인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당하네요.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예.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런 신용 등급이 높은 CLO조차도 예. 이게 그 리만 사태 같은 크라이시스가 한번 오면 이거 부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겠죠. 여기에 대한 어떤 우발적인 지금 상황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거라면 저는 빅스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스라는 거는 S&P 500 기업의 1개월 만기 옵션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변동성을 지수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 빅스는 급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작은 양으로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자산의 어떤 시장적 위험을 잘 효과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빅스가 가격이 12달러 조금 밑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만약에 11달러 근방으로 오거나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거 하방 경직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해지 목적이 아니더라도 예. 그냥 스트레이트 바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빅스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예. 투자의 아이디어를 또 얻어봤습니다. 네이버, 일본의 메시지 앱인 라인 또 소프트뱅크 산하의 야후 재팬과 통합이 됐다라는 소식 저희가 통합이 될 때부터 계속해서 도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느 정도의 시너지가 날까요? 글쎄요, 뭐 일단 우선은 일본 내 전자상 거래가 좀 빠르게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사람들이 먼저 사고 싶은 걸 검색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쇼핑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일본 내에서 5천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갖고 있는 야후 재팬과는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거는 네. 카카오가 이제 그 다음을 인수한 다음에 성장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또한 이제 두 번째 괜찮은 점은 이 라인이 그 소프트뱅크 우산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이 이제 초기에 이 좀 적자 때문에 시달렸었고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좋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사업 확장 기회도 있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했고, 근데 이 손정이라는 사람이 일단 투자 스타일을 보면은 초기에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1등을 만들어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마치 진짜 이름을 불러서 꽃을 만들어주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 그 좋은 그 인공지능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 그 라인이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빅데이터 같은 걸 분석할 때 그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인의 시가총액이 한 13조 원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 야후재팬을 갖고 있는 G홀딩스의 시가총액이 19조 원, 더하면 32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다음을 인수한 카카오의 한 2배 정도의 시가총액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본의 GDP가 한국의 한 3.2배 정도가 되니까, 그리고 또 일본을 넘어서 동남아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아직도 라인이 싸다라고 보는데, 예. 한 가지 이제 핸디캡이 뭐였었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보수적이니까 인터넷 monthly active user (MAU)당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일본 정부 주도로 현금 없는 사회 만들기 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앞으로 인터넷 뱅킹도 좀 빨라질 것 같으니까 이런 디스카운트 요인도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라인도 이에 따라서 주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키워드를 통해서 또 시사점을 많이 얻어봤습니다. 한동대학교의 김학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